5월 1일 날 파기환송했다고 해서 9일이 아니라 24일에 표결해서 이틀 만에 한 거다. 그렇지. 정치 개입, 그러니까 대법원의 사법의 정치 개입인데 저는 조금 더 확장시켜서 정치 판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판을 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내란이라는 게 우리 법에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는 걸 우리가 내란이라고 지금 규정을 형법에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헌법 읽어보시면요, 권력은 딱 한 번 나옵니다. 권력. 국민 주권 얘기할 때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할 때 권력이 딱 한 번 나오고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권한으로 나옵니다. 제한된다 할 때 한자를 써서. 네, 권한. 그러니까 권력에서 일부를 위임한 게 사법부로도 가고 행정부로도 가고 입법부로도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권력자는 오직 국민이다. 근데 네. 지금 조희대가 한 건 뭐냐? 사법의 권한을 이용해서 국민 주권이라는 그 권력을 배제하려고 하는 항명을 저지른 거거든요. 아, 이 쿠데타잖아. 쿠데타죠. 그러니까 사법을 이용한 도구화한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네. 이걸 누가 막았냐? 법원 노조가 이번에만 훌륭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지난 5월 8일에도 법원 노조가 입장을 내요. 조희대 사퇴하라고. 지난 5월 8일에도 법원 노조가 입장을 냈습니다. 이미. 와, 훌륭하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조희대는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걸 누가 막았냐? 판사들, 뭐 김주옥 판사나 이런 분들이 성명을 개인 자격으로 그 글을 올렸고 네. 또 하나는 고법의 부장들이 이거를 재판을 정지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조희대의 행위 자체는 이거 사법 내란으로 규정해서 전 조사가 필요하고 네. 전 반드시 이거는 사퇴 요구해서 될 게 아니라 탄핵을 검토해봐야 된다. 탄핵 검토. 조희대 국회에서 탄핵. 탄핵 검토. 이거 너무 심각하고 하나만 예를 들면요. 구급 공무원, 뭐 예를 들어 공무원에 간지 1년밖에 안 된 구급 공무원도 페이스북에 정치적인 글에 좋아요 한번 잘못 눌렀다가 징계 먹거든요. 그 왜냐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그만큼 중요한 건데 최고법원의 최고법관인 대법원장이 정치 판짜기를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일이죠. 문제야, 이건 사실. 탄핵을 해도 100번, 1000번을 더 해야 되는 1000번 해야 돼, 사실은.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조희대 만행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4월 22일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5월 1일 날 파기환송했다고 해서 9일이 아니라 24일에 표결해서 이틀 만에 한 거다. 그렇지. 대부분의 그 국회의원분들, 네. 대부분의 논객분들이 이 9일로 자꾸 얘기하는데 이틀이다.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네. 하루 약간 더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오후 그래서 듣습니다. 너네 야 그 기간 동안에 7만 쪽 어떻게 봤어? 이렇게 하니까 막 끙끙 앓다가 복사는 못했고요. 전자 시스템으로 봤지 전자. 그러자 이제 바로 그러면 야 로그 기록 내놔봐 했는데 그 뒤로 이게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도 약간의 그 합의된 약속 대령 같은 기자들과의 문담만 하고 있는데 그럴 때가 아니고요. 저 상황 아까 2일 만에 전광석 같다고 했던 그 네. 결정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해명할 자신이 없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왜 안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자기 권력이 아니 자기 권한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문제 삼고 있고 이건 누가 봐도 지금 헬기 뜬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내란 상황과 똑같아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선택적으로 답을 안 하는 뭉개는 방식. 마치 직위원회 룸사롱도 지금 뭉개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뭉개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뭉갤 거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을 하셔야 된다.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시하면서 네. 의혹 제기에 반박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근데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지. 내려와야죠. 그렇죠. 할 말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사과를 하면 되잖아. 맞아요. 아니면은 사과 못 하겠으면 이 사법 개혁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라도 있든가. 그렇죠. 야 서부지법 폭동 났을 때는 자기들 반성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돌아볼 게 없는지 반성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는 얘기가 없어.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국민주권 찬탈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라를 구한 것은 국민이다. 4.19 혁명, 5.18 민중항쟁, 60 민주화 항쟁과 윤석열의 내란을 저지한 빛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에는 항상 국민이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 제1조가 현실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장은 국민들이 직접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다. 그런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조를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해서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려 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시킨 것은 주권자 국민이다. 사법 쿠데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면 대법원장도 탄핵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광장 민주주의의 힘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위반과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그것만이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유감 표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 지기현 판사에 대한 윤리감사 결과를 빨리 공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밤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송 판사는 지금처럼 입법부와 충돌이나 갈등이 있는 경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소통과 타협을 거쳐 정치적 해법을 찾는 일을 마다해서는 안 된다면서 두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먼저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유감을 표시하며 판결에 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응분의 우려와 의심을 했다면 비록 대법원의 입장에선 수긍하기 어려울지라도 그러한 우려와 의심을 해소해줘야 할 적극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기현 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선 윤리감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재판장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른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를 촉발한 계기가 됐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근거 없는 음해나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한 것이라면 오히려 내란 전담재판부 입법 추진은 그 명분을 잃게 될 것이고 반면 문제가 있는 걸로 밝혀진다면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판사는 최소한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작금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해소되기 어렵고 사법개혁의 경랑은 거세게 법원에 들이닥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